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난 김지섭 씨. 25년 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믿었던 아내와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은 정말 여기서 끝난 걸까요? 김지섭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지섭 씨는 25년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55세의 그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기계적이었고 면도를 하면서도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루의 시작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으며 지섭은 옷장 속 똑같은 색깔의 양복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남색, 검정색. 25년간 이 세 가지 색깔이 그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길은 능숙했지만 그 능숙함이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주방으로 나오자 아내 지연이 무표정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언제부터인가 이런 차가운 아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아침마다 서로의 꿈을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섭은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는 소음이 부부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그것조차 일상의 권태를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커피 더 줘요? 지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의무적인 질문이었고 답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짧은 대화 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섭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의 구조조정 소식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50대 명예퇴직 러시. 불길한 제목들이었지만 25년간 한 회사에서 충실히 근무한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딸 수진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가방을 둘러매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바빠. 수진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아침마다 아빠 무릎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 낯선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학원 등록비 내야 하는데. 수진이 현관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처리할게. 하지만 지섭은 이미 지난달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보너스도 삭감되었고 승진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며 지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간 다녔던 출근길,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섭은 평소와 같이 9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나눴을 텐데 오늘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영업이 팀이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혹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섭이 다가가면 대화를 멈췄습니다.
지섭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받은 메일함에 인사팀에서 보낸 공지가 있었습니다. 조직 효율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구조조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옆자리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 이야기해요. 휴게실로 이동한 박 과장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임원회의가 있었대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겠지. 이번엔 진짜 같아요. 리스트도 이미 작성됐다는데. 박 과장의 말에 지섭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25년 근속자를 자르겠어?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았고 나이도 55세였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후 3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김지섭 부장님, 지금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지금요? 네, 임원 면담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과 안도가 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인사팀으로 가는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 앞에서 지섭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 지섭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번 구조조정에서 부장님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이렇게 버림받는다니. 25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전체적인 구조 개편입니다. 그럼 다른 부서로 이동은 어렵습니다. 이미 전사적으로 인원 감축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상무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권고사직서입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은 최대한 챙겨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3개월 정도 여유를 드립니다. 그 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불편하실 테니 출근은 내일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지섭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섭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섭은 조용히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25년간의 추억들이 쏟아졌습니다. 천명함, 승진 축하 카드, 프로젝트 성공 기념품, 가족 사진.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0년 전 받은 올해의 직원상 트로피였습니다. 그때는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도 변했습니다. 55세의 지섭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 부장님.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지섭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습니다. 25년간의 헌신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지섭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내일 갈 곳이 있었습니다. 지섭만이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현이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 저녁 먹고 올 거야? 응. 먹고 갈게. 하지만 지섭은 식당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지섭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특히 유학을 준비하는 수진에게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문을 열자 지현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응.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그럼 씻고 쉬어. 지연은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지섭은 양복을 벗었습니다. 옷장에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양복을 입을 일이 있을까? 넥타이를 풀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25년간 매일 매던 넥타이가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55세에 재취업이 가능할까?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수진의 유학비는? 생활비는? 질문만 가득하고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지섭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 3년 이하, 35세 이하 우대 같은 조건들 뿐이었습니다. 55세 경력직을 원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려고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5년간 한 회사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다른 경험이 없었습니다. 영업 2팀 부장이라는 직함 외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섭은 평소처럼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출근할 곳은 없었지만 가족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지현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수진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유학원 등록비 계속 미루면 자리 없어진다고. 지섭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처리할게. 하지만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지섭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손님, 리필하시겠어요? 카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카페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마주칠까봐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벤치에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재취업 관련 책들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50대 재취업 성공 전략 같은 책도 있었지만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섭은 50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면접 제의를 받은 곳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IT 회사였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20대로 보이는 젊은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섭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면접관들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력서상의 경력과 실제 나이를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한 회사에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적응하시기 어렵지 않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열정과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이 난 듯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고 회식도 자주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혹시 희망 연봉은? 지섭은 망설였습니다. 이전 연봉의 절반을 제시했지만 면접관들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조직 문화 부적합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가계부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적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보너스가 안 나왔어. 보너스? 기본급도 줄어든 것 같은데? 지연의 추궁이 날카로웠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지섭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말쑥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지섭 씨 맞으시죠? 누구시죠?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박상철입니다. 박상철은 명함을 내밀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땅 아시죠? 시골 농지요? 쓸모없는 땅인데. 그게 아닙니다. 곧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박상철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부 개발 계획서, 예상 수익률 분석표 등 그럴듯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지금 추가 투자하시면 2년 안에 10배 수익 보장합니다. 투자요? 네. 개발 부담금과 토지 정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섭은 의심스러웠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것은 지섭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비상적금을 깨면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며칠 후 회사 동료였던 최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섭아, 잘 지내? 그럭저럭. 구조조정 당한 거 들었어. 힘들겠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묻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지. 혹시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 투자? 내가 작년에 투자한 바이오 회사인데 조만간 상장한대. 최 부장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자랑하며 지섭을 유혹했습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하면 6개월 안에 3배는 번다. 1,000만 원. 기회는 지금뿐이야. 내부 정보라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도 없고. 지섭은 고민했습니다. 박상철의 제안과 최 부장의 제안, 둘 다 위험해 보였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도박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섭은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박상철에게 3천만 원, 최 부장에게 1,000만 원,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족 몰래 적금을 해지하고 비상금까지 모두 털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지섭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박상철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로 찾아가 봤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최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오 회사는 부도가 났고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미안해, 나도 당했어. 최 부장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4천만 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섭은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결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섭은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지연과 수진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나 회사에서 나왔어. 뭐라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조조정 당했어.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했어. 미안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유학은? 내 미래는? 그리고 지섭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어. 4천만 원을 잃었어.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절규와 수진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당신이 가장이야? 이게 가장이 할 짓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연이 두고 간 휴대폰에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상철과 민수가 아는 사이였고 지연이 그들을 연결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지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기꾼에게 넘긴 것이라니. 물론 지연도 속았을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섭은 지연을 마주했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사람 알고 있었지? 무슨 소리야? 민수가 소개해 준 거 아니야?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몰랐어. 민수가 좋은 투자처라고 해서. 그래도 확인은 해봤어야지.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나선 거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지연의 말에 지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였습니다. 이혼하자.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섭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직장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편의점 알바로 겨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55세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며 지섭은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어느 날 새벽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몇이야? 55세요. 55세가 편의점 알바를 해? 인생 망했구만. 취객의 조롱에 지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째,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지섭 부장님.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 박민준입니다. 전에 부장님 회사와 프로젝트 했던. 그때 그 스타트업. 기억이 났습니다. 작은 IT 회사였는데 당시 지섭은 그들과의 화합이 잘 맞아 좋은 마무리를 했고 항상 그래왔듯이 갑질 없이 파트너로서 존중했습니다. 맞아요. 부장님 덕분에 프로젝트 성공했었죠. 별일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다른 대기업들은 우리를 무시했는데 부장님만 달랐어요. 민주는 지섭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지섭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 사무실에 한번 오실래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 다음 날 지섭은 민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직원 4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서비스예요.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맛있는 연결이라는 음식점 추천 플랫폼이었습니다. 기술은 거의 완성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
음식점 사장님들이 저희를 신뢰하지 않아요. 너무 어리다고. 민준의 고민이 이해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신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필요해요. 나를. 네. 부장님의 경험과 신뢰성이 저희에게는 절실해요. 민주는 진지했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 모시고 싶습니다. 초기라 급여는 적지만 지분 10%를 드리겠습니다. 지섭은 고민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웠지만 편의점에서 평생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섭이 합류한 후 맛있는 연결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섭의 25년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30년 전통의 설렁탕집이었습니다. 60대 사장은 처음에는 젊은이들을 무시했지만 지섭이 나서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알아주시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도 최소화하고 홍보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섭의 진정성에 사장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3개월 만에 협력 음식점이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지섭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고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기술력과 지섭의 경험이 시너지를 만들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섭은 오랜만에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맛있는 연결은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50만 명을 돌파했고 협력 음식점은 500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형님, 대박 났어요. 무슨 일인데? K벤처캐피탈에서 500억 투자 제안이 왔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가치를 2천억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님 지분 10%면 200억이네. 지섭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이제는 200억의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투자가 확정된 날 지섭은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강물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수진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미안해요. 그때 아빠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부녀는 1년 만에 만났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한 건 없어.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지연도 연락했지만 지섭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지섭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중년들을. 시니어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중년 재창업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첫 강연에서 지섭은 말했습니다. 저는 55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나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경험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나이가 걸림돌 아닌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열정과 겸손함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2년 후 맛있는 연결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직원 1,000명, 매출 5천억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지섭은 부회장이 되었고 민주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제신문 일면에 지섭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57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지섭 부회장. 지섭은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재취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정부 자문위원이 되었고 중년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시니어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전국 10개 도시로 확장했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중 30%가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3년 후 맛있는 연결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5조 원. 지섭의 지분 가치는 5천억이 되었습니다. 상장 기념식에서 지섭은 연설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편의점에서 시급 9,000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랐습니다. 55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8세가 된 어느 봄날 아침, 지섭은 여전히 6시에 일어났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씨앗입니다. 경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재임하기 시작됩니다.